그러니까 삼성의 주가를 결정하는 거는 D램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메모리를 내가 좋게 본다 하시는 분은 하이닉스를 사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또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미국이 원하는 거는 비메모리 규제예요. 투자 신호가 나오면 그때가 오히려 좀 본격적으로 반등할 시기가 아닌가. 자, 이번 주에 K반도체 종합 전략이 발표될 전망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지금 그 미국 같은 경우 지금 뭐 미국에다 공장 지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공장 지으면 뭐 세금도 감면해주고 우리가 해주겠다 이러는데, 정작 우리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지금 한국에 공장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죠. 아니 왜 한국에 공장 지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한국에 왜 안 짓겠습니까? 일단 조건이 안 좋아서. 조건이 안 좋아요. 일단 인건비 비싸요. 그렇죠. 비싼데 세액공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혜택이 별로 없다 보니까, 물론 어느 일정한 부분에서는 세액공제 해주겠지만 미국만큼 해줄까? 약간 이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삼성이나 어떻게 SK하이닉스도 물론 뭐 한국에 지는 게 좋겠지만 수지 타산을 맞춰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는 좀 공장을 증설하기 좀 꺼려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뭐 어쨌든 SK하이닉스도 용인에 클러스터 만들고 그다음에 삼성도 평택 공장 더 증설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안 하는 건 아닌데 좀 더 유인책이 있어야만이 더 공격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세액공제라든가 그런 이제 기업들이 투자하는 데 쪽에 대해서, 특히 반도체가 국가 기관 산업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해서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려는 것 같아요. 근데 세부 내용은 좀 공개가 돼봐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인력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특히 세금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뭐 법인세 인하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연 나와줄지, 그걸 보고 아마 삼성이나 SK도 반응을 할 것 같은데, 아무튼 어떤 식으로 발표가 될지는 내용은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어쨌건 이제 반도체 회사들에게는 좋은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러겠죠. 그건. 이것이 좀 주가에 영향을 줄까요? 근데 이게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요소는 아니라고 보는 게, 일단 설비 투자는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건 미국이에요. 미국의 공장 짓기로 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원하는 것도 그거지만, 미국의 공장을 지어놔야 미국 회사들이 보시면 퀄컴 있죠, 그렇죠. 애플 있죠, 엔비디아 있죠, 주요 고객들이 다 미국에 있어요. 그 회사들이 다 큰 손이잖아요. 거기다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까지 다 데이터 서버 같은 거 다 큰 손인데, 미국에 일단 삼성이 공장을 많이 지어주면 파운드리 수주하기가 되게 편해요. 예. 근데 그래서 TSMC도 지금 막 엄청나게 짓잖아요. 그렇죠. 미국에. 그래서 저는 한국보다는 미국에 빨리 증설을 하는 게 오히려 주가에는 좀 긍정적이다. 다만 한국에 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일단 우선순위는 좀 이렇게 주식시장 참가자들 봤을 때는 한국보다는 미국 쪽에 좀 빨리 투자를 하는 걸 좀 원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그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건 이제 세제 혜택이랄까, 이런 것들이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세제 혜택이 그건 무시를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반도체 공장 지으면 보통 한 최소 10에서 20년 계속 가동을 할 텐데, 그거 일각에선 보니까 미국에서는 뭐 10년 동안 세금 하나도 안 받겠다, 뭐 이런 데도 있나 보더라고요. 그 정도로 파격적인 조건인데, 과연 이제 한국에서도 그런 조건이 나와줄 수 있을지,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정부에서도 이렇게 뭔가 위하려고 노력을 하고 맞아요. 있고, 그런데 지금 주가들은 좀 이상하단 말이죠. 이것도 주가로 와서, 아까 우리 댓글창에서도 하이닉스에 대한 질문이 많이 있었는데, 맞아요. 요때 하려고 제가 좀 밀어놨었거든요. SK 하이닉스,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D램 때문에 그렇다, D램가 좀 상황 좀 설명해 왜냐면 주세요. 지금 이제 약간 이제 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D램도 공급 부족은 맞거든요. 분명히 맞는데, 이게 너무 과수요 때문 아니냐. 그러니까 사재기 같은 거. 예를 들면 그 클라우드 업체들 있잖아요. 몇몇. 네. 아까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재고 많이 쌓아놓은 건 맞대요. 재고를 많이 쌓아놨는데, 우려가 뭐냐면 상반기에 이렇게 많이 쌓아놔서 D램가가 올랐어요. 올랐는데 그럼 하반기에는 어떡하지? 재고를 더 이상 확충 안 하면 반도체 구매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반도체가 부러지는 거 아니야? 이 약간의 우려가 있나 봐요. 실제 이런 적이 있었으니까, 몇 년 전에. 그러다 보니까 그걸 좀 선제적으로 반영해서, 반도체 지금 가격은 좋지만 반도체는 항상 이게 사이클을 타니까 너무 좋을 때 주식을 팔아야 된다. 이 경험들을 많이 했거든요, 과거에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좀 버리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좀 반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시각도 물론 있지만 이번에 IR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모두 다 뭐라 그랬냐면 3분기 다 좋다 그랬거든요. 특히 삼성전자가요, 원래요, IR 이렇게 삼성전자 들어보신 분들은 많이 다 아실 거예요. 톤을 굉장히 낮추기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예를 들면 반도체 업황을 딱 누가 물어봐요. 야, 반도체 업황 어떤 거 같아? 하이닉스는 보통 7, 8 얘기하고요. 마이크론 10 얘기해요. 원래 마이크론 되게 세요. 근데 하이닉스는 5 이하로 얘기해요. 좋아도. 삼성. 네, 삼성은. 그러니까 약간의 이게 스타일 차이가 있대요. 그래서 항상 삼성이 제일 보수죠. 중간이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이 항상 공격적. 그 스타일인데 이번 실적 발표는 이게 바뀌어버렸어요. 삼성이 공격적으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3분기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근데 그거를 지금 시장에서는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3분기 진짜 좋은 거 맞아? 반도체 꺾이면 어떡하지? 근데 삼성은 3분기가 최고 피크라고 그랬어요. 일단은.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는 그걸 반영을 못 했는데 누구 말이 맞을지 모르지만 저는 삼성전자 말을 좀 믿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D램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SK하이닉스 입장에선 전혀 나쁠 거 없다고 봐요. 근데 이제 한 가지가 자꾸 이제 반도체가 부족하니까 증설 얘기가 자꾸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너무 증설하면 또 나중에 공급강이 빠지면 어떡할까. 근데 이것도 너무 앞서서 걱정하지 마세요. 옛날하고 다르게 이 3사가 바보가 아닙니다. 절대 자기네 손해볼 짓 안 해요. 그렇죠. 공급을 늘려요. 분명히 수요는 늘어나면 불일치하면 당연히 채워야 돼요. 채우는데 수요 늘어난 만큼 과잉이 안 생기게 그 정도만 딱 해요. 이게 점진적 이걸 램프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나쁜 말로 하면 카르텔 아니에요? 아니,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서로 우리 이 정도의 이익과 이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좀 지켜가면서 담합하는 약간 담합인데 이거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약간 그런. 근데 3사가 과점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만약에 수요가 늘어나서 공급을 늘리더라도 서로 이제 합의점을 찾으면서 절대 과잉 카페 안 생기게 할 것 같고요. 한 가지 그리고 더 이게 주가를 부진하게 했던 게 나냐 있죠. 대만의 나냐. 나냐 많이 들어봤어요. 한 4위 정도 할 거예요. 반도체 회사죠. 네, 근데 되게 점유율은 작아요. 작은데 그 회사가 10조 원 투자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저번에 공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놀란 거예요. 10조 원이나 투자한다고. 근데 옛날 같으면 10조 원이면 굉장히 큰 충격을 주는데 지금은 옛날하고 다르게 반도체 시장 자체가 너무 커져가지고 10조 원 가지고 많이 못 만들고요. 반도체가 미세 공정으로 가니까 옛날 10조 원하고 지금 10조 원은 다르대요. 옛날에는 10조 원 그 미세 공정 안 할 때여가지고 10조 원이면 엄청나게 많이 생산을 한대요. 옛날 돈으로. 근데 지금 10조 원 가지고는 미세 공정 일부 하기도 버겁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많은 양을 생산하기엔 좀 아직은 부족한 금액이기 때문에 근데 투자자들은 이제 표면적으로 뭐야 이거 10조나 투자하면 또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제 약간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가 못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뭐 물론 맞을 수도 있지만 투자하신 분들은 미래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리스크 테이킹을 하실 분은 하는 거예요. 이거보다는 난 삼성전자 말을 믿어보겠다. 여전히 수요는 좋고 하니까 그런 분들은 접근하시는 거고 난 돌다리도 두들겨 보겠다. 이러신 분들은 하이닉스 말고 다른 걸 하셔야 되겠죠. 근데 결과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게 맞았을 때는 많이 빠지겠지만 이게 틀렸을 땐 주가가 엄청나게 또 올라가요. 그래서 수익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미리 선점하시는 분만이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하이닉스의 이슈는 결국 삼성전자도 같이 적용받는 이슈잖아요. 근데 D램에 대한 좀 덜해요. 왜냐하면 다른 삼성은 것들 파운드리가 있으니까. 파운드리가. 그러니까 삼성의 주가를 결정하는 거는 D램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파운드리. 왜냐하면 D램은 안정적으로 수익은 내요. 근데 요새 주가가 어쨌든 하이닉스 빠져도 안 빠지고요. 하이닉스가 오르는 날도 잘 안 올라요. 이게 너무 약해졌던 게 삼성은 이제 메모리 쪽은 탄탄하긴 해요. 근데 메모리 가지고는 주가를 못 올리고 파운드리가 얼마나 잘하느냐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메모리를 내가 좋게 본다 하시는 분은 하이닉스를 사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다만 비메모리 반도체 TSMC를 나는 추격할 것 같다. 성공할 것 같다. 이런 분은 하이닉스 할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삼성전자 쪽으로 선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우리가 반도체 빅사이클이 왔다. 이게 이제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중국이 사실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에서의 그 수요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빅사이클 결정은 사실 중국 시장이 결정짓는 것이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하기 위해서 성장 대신 이렇게 좀
그 성장을 자제하는 분위기로 좀 중국의 톤이 좀 바뀌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어요. 근데 중국이 뭐 성장을 자제하더라도 거기 그 신인프라 투자라 그래가지고 이제 뭐 5G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전기차라든가 이런 쪽에도 아니면 클라우드라든가 이런 쪽은 투자를 계속 늘려요, 사실은. 그래서 적절히 버블이 안 끼게 뭐 차단을 하겠지만 이런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여러분들이 저는 뭐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수요는 없지. 지금 문제는 공급이 안 돼서 그래요. 지금은 중국의 수요를 걱정할 게 아니라 공급부터 해소가 된 다음에 수요를 걱정이 됩니까? 우선순위가 바뀐 것 같아요. 아직은 그 이만큼의 수요를 공급이 못 쫓아가고 있어요. 근데 중국이 누를 것 같아서 이렇게 된다.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당장은. 중국이 누를 만한 부분도 아직은 아니고 그리고 신인프라 투자는 계속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걱정되는 건 그거죠. 우리 한국이 중국의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미국이 딴지 걸어가지고 한국이 수출 못하면 어떡하나 그럴 수 있는데 그것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미국이 원하는 거는 비메모리 규제예요. 그 메모리 쪽은 규제를 안 하고요. 크게 관심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 업체들이 지금 위협받고 있는 거는 메모리가 아니라 비메모리 쪽이거든요. 그쪽이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아마 저는 바이든 대통령이 그걸 알 거라고 생각해요. 중국은 메모리는 어쨌든 망했어요. 망했어요. 일단 지금은 폭망. 현재까지는 안 돼요. 근데 모르죠. 몇 년 후에는 또 성공할 수도 있는데 예전에 언제죠? 그 중국의 유명한 그 반도체 제조사가 부도 날 뻔했었잖아요. 한번 예, 그 채권 그거 만기에 못 갚아가지고 그랬죠. 그게 반도체 그 디램 만드는 회사인데 투자를 한 100조 이상 했나 봐요. 근데 못 만들어요. 이게 제대로 된 품질을 못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양산을 대량으로. 그만큼 메모리 반도체 만든다는 게 너무나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바이든 대통령도 그걸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메모리 쪽에 대해서는 크게 뭐 신경 안 쓰고 있다. 일단 아직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아까 창에서 또 추가로 올라왔던 것들이 그 이러한 현상들이 만약에 발생이 되면 결국 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반등이 되는 어떤 계기가 무엇이 될 것이냐. 일단 첫 번째는. 그리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 소부장 업체들 많이 올랐다 지금 조정받고 있는데 이곳은 언제쯤 조정이 끝나겠느냐. 전 차라리 그냥 빨리 투자 결정이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대한 투자. 미국이든 한국이든 간에 왜냐하면 투자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공급과잉 이슈 때문에. 왜냐면 현금도 또 소진이 되고. 예. 근데 그것도 물론 맞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근데 악재는 악재로서 빨리 그냥 노출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투자 결정이 되면 안 좋게 보셨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악재 그냥 이제 노출됐네. 오히려 더 편하게 보실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투자를 부정적으로 안 보시는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투자를 해야 뭐 TSMC를 쫓아가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D램도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아니 공급이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수요 맞추려면은 어쨌든 증설을 해야 돼요. 그러면 투자하는 것 자체를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동전의 양면 같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투자 신호가 나오면 그때가 오히려 좀 본격적으로 반등할 시기가 아닌가. 미국이 됐든 한국이 됐든 지금 뭐 K반도체 전략이 나와서 여기에 삼성전자가 화답을 하든 아니면 맞아요. 미국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뭐가 나오든.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뭐 투자한다는 얘기가 몇 달 전부터 나왔는데 그냥 그렇죠. 맨날 루머만 나와요. 맨날 오스틴에 뭐 하나 마냥 아직도 안 나오니까 그래서 어쨌든 차라리 그게 나오면 오히려 좋을 것 같고 그럼 소부장은 당연히 좋죠. 소부장만큼 좋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게 삼성과 하이닉스가 역대급 투자를 만약에 발표를 해버리면 좋은데 그러나 이제 투자하실 때 삼성전자가 지금 미국의 비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지을 가능성이 굉장히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그쪽과 관련된 반도체 소부장이 좀 더 유린하겠죠.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 특히 후공정 회사들을 잘 보세요. 후공정 쪽으로 그러니까 삼성이 투자하는 건 전공정 투자를 많이 해요. 후공정은 외주를 주니까. 그래서 삼성의 후공정 반도체 기업들 한번 계속 눈여겨보는 전략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반도체주의 반격은 그 투자에 대한 결정 그리고 그건 자연스럽게 소부장은 따라가는 거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설비 자꾸 증설하는 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렇게 그 가격을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 또 반대 그 논리로 또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DB 하이텍. 그러니까 이게 저도요. 이게 답변을 잘 못하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건 주주분들이 좀 회사에 전화를 하세요. 좀 제발 하셔가지고 제발 좀 증설 좀 하라고. 그러니까 저는 왜 안 하는지는 알아요. 왜냐면 트라우마 때문에 옛날에도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DB하이텍이 몇 년 적자 봤거든요. 진짜 네. 회사가 거의 망할 뻔도 했었죠. 왜냐면 너무 힘들어져가지고. 그리고 8인치가 구식이잖아요. 구식 이제 구형인데 이거를 또 증설을 물론 하면 좋은데 만약에 했는데 1, 2년 후에 또 공급가에 오면 어떡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두려움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마 그 최대 주주 입장에서는 그냥 지금 이렇게 부족한 상태에서 지금 돈 잘 벌거든요. 이걸로 그냥 만족하자 약간 이런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반도체 기업이면 거기에 안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8인치 지금 공급 부족이 오늘만 있는 게 아니라 몇 달 전부터 계속 부족하다고 나왔는데, 그때도 그래서 많은 분들이 DB하이텍 증설을 요구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그 밑에 이제 최대 주주 말고 그 CEO 있죠. 네. CEO 사장단에서는 건의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건의를 했는데 기사를 보니까 뭐 이게 거절당했다고. 회장님이 결정해야 되는 거니까. 안 돼가지고. 근데 주가 올라가려면 저는 증설밖에 없다고 봐요. 지금 상황에서. 왜냐면은 증설을 안 한 상태에서 지금 벌 수 있는 돈을 지금 벌고 있거든요. 단가도 좀 올리고. 최고점을 네, 가고 잘하고 있다. 있는데 한 단계 주가라는 건 그래요. 새로운 뭔가 나와야 한 단계 더 레벨업을 해요. 지금 나오는 거 다 아는 거 가지고는 더 이상 못 올라가요. 이미 그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아니면 아예 빠졌다 올라가든가 이래야 되는데 더 레벨업 하기 위해서는 증설이다. 근데 이거는 뭐 저나 뭐 다른 전문가가 결정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저기 회사에서 해줘야 돼요, 결정을. 예. 사랑의 콜 한 통씩 이렇게. 네, 그래서 이거는 증설을 빨리 결정하는 것만이 저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궁금한 것도 모르는 것도 많은 주린이 여러분, 생각보다 쉬운 주식 투자 저와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이베스트 마이앱에서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온라인 방송으로 저희 연불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려면 이베스트 마이앱 어플 설치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 메뉴에서 계좌 개설을 진행해 주세요. 다이렉트 지점 선택은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코드란에 연불리를 입력하시면 주식 상품권 10,000원을 화요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3779-8880으로 연락 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끝까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DB하이텍 주주님들은 되게 좀 답답해 네, 할 것 같아요. 답답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고 서울반도체. 서울반도체도 요새 예. 좋더라고요. 실적이. 서울반도체가 근데 왜 아까 고민으로 올리셨을까요? 근데 그러게요. 저도 이게 좀 요새 그래도 전고점까지 왔거든요. 매도해야 되나? 저는 이제 뭔지 알 것 같아요. 이게 서울반도체가 예전에 21,000원, 2,000원에서 한참 움직였던 적이 있어요. 네. 그랬다가 얼마까지 빠졌냐면 18,000원까지 빠졌거든요. 그러면 그때 물리신 분들은 지금 고민되거든요. 탈출할까? 가져갈까? 이 고민하시는데 미니 LED TV가 이제 나왔잖아요. 거기에 납품을 하고, 그리고 저는 좀 더 가져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서울반도체가 지금 전 세계에 보면 LED 만드는 업체가 많이 구조조정 당했어요. 네. 우리 한국에도 망한 기업 정말 많습니다. 왜냐면 중국이 저가 공세해가지고. 아. 근데 중국의 회사들마저도 이제 가격을 올려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LED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LED는 TV에도 들어가지만 우리 이제 자동차 헤드라이트에 다 들어가요. LED가. 서울반도체가 하거든요. 조명용으로. 그렇게 보면은 쓰임새가 많기 때문에 저는 서울반도체 지금 좀 아직은 팔자리는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정확한 매도는 그러면 어느 한 23,000원에서 5,000원 정도는 보고 있는데 그 정도. 그 레벨까지는 한번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반도체와 관련해서 질문 주신 분들의 그 질문까지 한번 전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하여튼 느낌상 그냥 이렇게 삼성전자가 됐든 하이닉스가 됐든 이제 좀 꿈틀꿈틀거리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동안은 좀 맥없이 계속 내려가는 느낌이었는데. 아니 오늘은 웬일입니까? 삼성전자가 꿈틀대는데요. 2%나 올랐는데. 그러게요. 네, 오늘은 아무튼 괜찮습니다. 네, 하여튼 이제 뭐 좀 좋은 소식들 좀 들려야죠. 네, 그동안 속을 몇 달 동안 주주들 속을 태웠으니까. 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를 함께 풀어주신 염승환 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